자, 들으신 것처럼 헌재가 모레 다른 사건들을 먼저 선고하기로 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은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로 좀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가운데 최종 선고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 이 내용은 이현영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는 7차례 변론기를 열고 31일 만에 변론을 종결했습니다.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선 재판부가 55일 동안 총 17차례 변론기를 연 반면 윤석열 대통령 재판부는 총 11차례 변론기를 열고 42일 만에 변론을 종결했습니다. 변론 자체에 걸린 기간만 놓고 보면 이 박 전 대통령이 가장 길었지만 탄핵 소추안 접수부터 선고까지 걸린 기간을 모두 합하면 윤 대통령 사건이 역대 최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. 노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 종결 2주 만인 5월 14일에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 종결 11일 만인 3월 10일에 각각 기각과 인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. 윤 대통령의 경우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된 지 오늘로 14일이 지나서 이미 노 전 대통령 사건 당시 재판관들의 수기 기간을 넘어섰습니다. 노 전 대통령 사건은 탄핵 소추부터 선고까지 63일,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91일이 걸렸는데 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면 선고까지 93일 넘게 소요되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가운데 선고까지 가장 오래 걸린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큰 겁니다.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선고기일이 모레로 잡히면서 윤 대통령 선고가 다음 주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. 헌재 관계자는 탄핵 선고 전날 선고일을 공지한 경우도 있어 이번 주 후반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번 주 이후로 밀릴 거란 전망에 대해 합리적으로 가능한 전망 같다고 답했습니다.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과 관련된 사건이 많아 보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. 헌재 재판관들은 매일 오후 2시 평일을 열고 있는데 평결을 마치는 대로 윤 대통령 선고 기일을 정해 발표할 예정인 걸로 알려졌습니다. SBS 이현영입니다.